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새해도 여전히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저희 직무를 찾아라는요, 개인별 이 적성검사 통해서 나와 잘 맞는 직업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역번호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최수연 진로상담사 최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쌤, 이제 저희가 또 1월 1일 지나고는 봤지만 또 진짜 우리 설날 지나고는 처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휴 길었잖아요. 그렇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친척들의 잔소리 공격은 없었나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네. 알아서 잘하자라는 주의이기 오, 때문에 네. 네, 다행히 잔소리 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집안 분위기다라는 생각 드는데, 근데 친척들 모이면요, 뭐 조카도 있을 거고, 사촌 동생도 있을 거고, 이 채쌤 보면 이 진로 상담 좀 해달라고 조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 조카들이 또 올해 네. 다 고3이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 설에는 좀 여러 가지 조카들이랑 진로 고민도 얘기를 나누고 좀 도움도 줄 수 있었고 그랬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채쌤을 이 사촌으로 둔 친구들은 정말 수혜가 크네요. 네, 근데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휴인데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채쌤이십니다. 우리 저희 방송에서도 잘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오늘도 상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직무를 찾아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 사진 영상 미디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이번에 2월이잖아요. 이번에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본인과 잘 맞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졸업이 코앞이잖아요. 코앞도 그렇죠. 아니고 이제 졸업을 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 일단 사진 영상 미디어과라고 했는데 굉장히 요즘 친구들이 선호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진과 영상, 미디어를 배울 수 있는 학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디어의 양적 팽창과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합하는 학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좀 독창적인 문화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과이고요. 여러 가지 뭐 실용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촬영과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진과 영상하면 실무 중심의 교육이 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충분히 어울리는 학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비슷한 그 학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신문이나 잡지 기사, 여러 가지 스튜디오나 광고 등의 기자 등으로 기자나 뭐 사진 작가 등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영상 촬영과 관련돼서 취업도 가능한 굉장히 다방면의 영상 미디어 관련돼서 취업할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디어 분야가 워낙 사실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진출 분야도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적성 검사가 또 중요하잖아요. 한번 네. 살펴볼까요? 오늘 주인공 적성 검사 함께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직업 흥미로는 좀 뚜렷하게 사회형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그 뒤에 붙는 예술형과 관습형이 점수가 똑같아서 아마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형과 관습형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좀 오늘 분석이 쉽지는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오늘의 학생이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내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적이고 계속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그쪽의 흥미 분야와 또 한편에서는 조금 안정적이고 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업무를 바라다 보니까 학생 스스로도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직업 흥미에서 약간 상반되는 쪽에 점수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분석을 좀 더 철저히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항목이죠. 진로 발달 수준도 또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진로 발달 수준이라는 건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얼마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였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계획성과 자기 이해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진로를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스스로도 내가 무엇에 흥미 분야가 있고 어떤 것을 좀 선호하는지도 알고 있는 근데 친구라고. 이거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자기에는 높은데 그렇죠. 흥미 쪽에서 약간 혼돈이 있다. 그렇죠. 흥미에서도 그 두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창의적인 욕구도 있고 네네. 반면으로는 내가 좀 안정적이고 직업적으로도 좀 안정성을 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 직업이 그렇죠. 없죠.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나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네네. 오늘의 직무를 찾아라 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반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나 진로 활동 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지 자원을 중심으로 좀 진로를 고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 자원이라는 건 친구나 가족이나 미리 아. 이제 졸업한 선후배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내 진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진로 활동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네. 자기 이해는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험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이제 물론 취업이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기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좀 내가 경험을 쌓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네. 시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한데,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좀 쌓아보고 그중에서 흥미를 좀 가려내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인턴 경험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다음 살펴보면 성격적인 특성이 또 궁금하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 성격 특성은 흥미랑 굉장히 비슷하게 사회적인 유형이에요. 아, 네. 다른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돕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고요. 네. 또 인간의 복지 자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도 잘하고 뭐 고민 얘기도 잘 들어주는 그런 특성을 보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개별 활동을 하거나 실내 활동을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성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군요. 성격적인 특성은 아주 뚜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좀 추천 직업이 쉽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죠. 이 직업적 가치관 어떻게 나왔나요? 직업적 가치관도 어떻게 보면 성격이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성취와 봉사, 애국을 좀 좋아하는 애국. 것으로 정말 나타났네요. 드문데 제가 오늘 60회인데 60회 방송에서 두 번째 보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애국심을 가진 친구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을 내는 것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보다는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성취감을 얻는다든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성취와 봉사, 애국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또 이해심이 많으면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직무와 좀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만 자신을 표현하고 이런 창의적인 업무를 좋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직무 환경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봤던 그 가치관, 내가 직업적인 가치관에서 무엇을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럼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취를 가장 잘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 흥미적인 분야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을 직업적인 가치관에서 찾아라라는 말씀이신데 참 많은 친구들이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욕구, 그리고 안정적인 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앞서 얘기했듯이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적성 검사 결과 보면 이 부분하고 잘
맞나요? 어떤가요? 그래픽 디자인 분야와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맞는 부분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창의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이런 네. 예술 분야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그래픽 디자인과 좀 잘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실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건 되게 상반되네요. 그렇죠. 맨날 집에서 이 컴퓨터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네. 생각보다 의외로 단순하게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쵸. 좀 인내심 있게 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바로 추천 직업입니다. 첫 네. 번째 추천 직업 어떤 직업이 올라왔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입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요. 이 네. 정신과 관련된 거면 네, 이 사이콜로지 맞죠? 예. 정신과 쪽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다루는 뭐 정신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하는 직업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 환자들이 사회로 바로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회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좀 절충해주고 그렇죠.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직업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들의 이 사정하고 평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환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타인과 소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또 직업적인 가치관 요소에서 봉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다 했는데 너무 의외의 직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추천 직업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직업이 올라왔나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직업은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아, 이거는 전공과 또 분야와 맞게 관심 분야와 맞게 추천이 되는데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잘 맞을까요? 네,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뉴스나 일기예보나 속보 등이 들어가는 글이나 그림 등을 디자인하고 송출하는 직무 분야예요. 저희도 CG 많이 나가는데 그런 쪽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직업을 추천해 드린 이유는 이 친구가 예술형과 관습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들에 비해서 이 영상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로 조금 고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안정감 쪽에서 좀 맞을 수 있는 디자인 분야여서 제가 이 부분을 추천해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직업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추천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추천 직업은 어떤 직업 올라왔나요? 네, 세 번째 추천 직업으로도 비슷하게 3D 입체 영상 디자이너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비슷하게 영상 쪽의 디자이너인데 여기 영상 그래픽과 3D 입체 영상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2D 작업이 보통이라면 이 3D 입체 영상은 말 그대로 3D 네. 입체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네. 다양한 3D 컨텐츠들을 개발해내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2D 이미지에 여러 가지 컨버팅 작업을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3D 영상을 만들어낸다라든지 이런 직무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영화라든지 게임, 뭐 여러 가지 건축 분야에서도 기존의 2D를 3D로 바꾸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저도 3D 이 그래픽 그 툴 다루는 거 대학교 때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이거 막노동에 가깝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긴 했었는데 3D 입체 영상이 3D 직업이다. 네, 아까 이런 좀 얘기 나왔는데. 어느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디자인 하면은 좀 창의적이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래픽이나 이 디자인 분야에서는 엉덩이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작업도 많고 실제로 실내 활동에서 좀 버텨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꼭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주인공의 직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도 역시나 많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저희 앞으로 사전에 질문을 좀 보내왔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영상 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래픽 디자인 관련 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미술을 배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꼭 미술을 배우지 않고도 그래픽 디자인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얼핏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미술을 배우고 또 미술 쪽에 실력이 있거나 감각이 뛰어나야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거 배울 때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감각이나 센스가 있으면 못할 직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순수 미술 쪽이라든지 이런 뭐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고 손기술이 얼마나 예민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꼭 미술을 배우지 않더라도 가능한 직업이면 맞으나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기술들을 좀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죠. 두 번째 질문은 요즘은 2D만 해서는 힘들다고 하던데 3D를 미리 공부하면 그래픽 디자인 관련 직업군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아까 전에 채쌤이 추천해주신 2번 직업과 3번 직업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2번은 2D였고 3번이 3D였잖아요. 그렇죠. 3D가 더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역시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전부 다 저희가 보는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제 더 이상 게임도 2D 게임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작업이 거의 3D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D 기술을 좀 준비하면 취업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미 관심 있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좀 잘 고민해 본다면 자신과 잘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이 직업적 흥미 분야에서 약간 마음이 두 가지였다라는 건데 좀 잘 생각해보고 가치관, 뭐 이런 강점이나 성격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어떤 쪽으로 갈지 중요하게 결정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요. 아르바이트 정보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벌써 6월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들 가져와 봤으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 분야에 맞는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합의주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합의주에서는 액세서리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4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시대문구사의 채용 소식입니다. 시대문구사에서는 판매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주 5일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시대문구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고졸 이상 남성분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6만 3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자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2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망고식스 명동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망고식스에서는 음료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망고식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DSRF의 채용 소식입니다. DSRF에서는 사무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DSRF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03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원 마감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으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본래 이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최쌤이 첫 번째 추천 직업으로 이 보건, 정신보건 쪽으로 추천을 주셨어요. 최쌤 오늘 주인공에게 좀 더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전공 분야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첫 번째로 추천드린 직업이 아무래도 성격적인 흥미나 가치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잘 맞는 직무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것이었고요. 꼭 반드시 전공 분야만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요새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인식하고 좀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택은 사실 본인의 몫이지만요. 오늘 또 추천 직업 통해서 다른 길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직무를 찾아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최쌤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직무를 찾으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